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솔리덕스 이제 시작하기 하는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또 제공된 자료가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3D CAD 실습 솔리덕스 무료 교재 다운받는 법, 그리고 또는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렸을 거예요. 그게 페이지 우리가 149페이지 요 도면으로, 요 도면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냥 브라켓 단순한 건데 이거 모델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스케치 막 이렇게 매뉴얼로 기능들 설명한 거 있는데, 매뉴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브라켓을 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기초 파트 모델링 하는 거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자, 바탕화면 아이콘이나 또는 시작에 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실행해서 솔리덕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솔리덕스 실행하면 게이트웨어 환경이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새 문서 누를게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트 템플릿 만든 거 있죠? 템플릿까지 만든 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는 파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앞에 가서 보시면 되고, 혹시 프로그램이 아직 설치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이 솔리덕스라는 녀석이 어떻게 작업 패턴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또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은 솔리덕스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 기간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고, 또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일반인 말고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3D CAD 기초인데 이 프로그램이 준비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되어 가는 거다는 정도만 여러분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런 것들은 다시 재복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템플릿 만든 것, 아니면 이번 시간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은 템플릿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파트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파트 F, 이거였죠. 우리 파트 F. 그냥 파트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이렇게 좀 손을 본 거예요. 제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되셨습니까? 자, 뭐 그래도 모델링 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스케치 환경. 네, 여기 정면 작업 평면을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로 바로 스케치로 들어갈 수 있는 퀵 아이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떴을 거예요. 확인할게요. 그럼 정면에 이 스케치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중심선 걷는 거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냥 중심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가이드선이 이렇게 보이죠? 딱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클릭하고 반드시 더블 클릭. 자, 저는 요 선을 딱 원점 중심에 딱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구속을 한번 해볼게요. 구속. 자, 구속 기능은 구속 조건 부가가 있어요. 구속 조건 부가. 예로 해볼까요? 구속 조건 부가를 누르면 뭐 선택하라고 나왔죠. 맞죠? 가면 여기 수직인 선 선택, 그리고 원점을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선택해서 구속을 줄 수 있는 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나와요. 저는 중간점으로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확인하고. 자, 이렇게 구속 조건 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두 개의 엘리멘트, 요소를 선택했죠. 요소. 자, 엘리멘트라는 것은 CAD에서 사용할 때 선, 원, 문자 등 도형 형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거든요. 선. 그러니까 엘리멘트니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컨트롤 버튼 눌러서 다중 선택하면 돼요. 솔리덕스는 윈도우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법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수평인 중심선 선택하고, 그리고 원점을 선택을 딱 하면
제가 요 두 개를 선택했다고 나왔죠. 솔리드웍스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기 왼쪽 우리 피처 매니저였죠. 요 생기는 속성 창들만 잘 이해하면 잘 보시면 돼요. 자, 중간점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조선 체크를 해제하면 실선되고 보조선. 그 얘기는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굳이 중심선을 안 꺼도 실선을 긋고 나서 보조선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심선 그은 이유는 다 있어요. 자, 여기 물체를 보니까 어때요? 80에 60 물론 꺾여 있기 때문에 요게 140까지 가지 않겠지만 140이면 넉넉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기본 크기를 정하고 나서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수평인 선을 한번 선택을 하고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10이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를 한 150 정도로 놓고 그려볼게요. 확인. 됐나요?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선에서 자, 제가 중심선 기준으로 그냥 반드시 가볼게요. 클릭, 요까지 클릭, 그리고 꺾어 볼게요. 클릭, 더블 클릭. 자, 됐죠? 이제 치수로 한번 먹여 볼게요. 치수는 지능형 치수. 치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ESC 눌러서 우리 선 그리는 기능을 빠져나와서 그냥 선택하면 여기에서 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어때요? 퀵 메뉴로 이렇게 치수 넣는 게 나오죠. 이걸 또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탁 하게 되면 치수가 되겠죠. 자, ESC 눌러서 자, 기본으로 치수하는 방법을 할게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 익숙해지면 여러분 쓰시면 되고 지능형 치수에서 제가 넣겠습니다. 클릭, 클릭. 여기가 얼마인가요? 80이죠. 치수가 80. 자, 여기는 이제 60이죠. 150도에 치수 먼저 넣을게요.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당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게 아니죠. 이쪽으로 평행하게 넣어야 되겠죠. 여기가 60. 자, 얘가 150도 각도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클릭, 클릭, 당겨서 클릭. 자, 150. 자, 아마 교재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돌출할 때 두께 값을 줬는데 여러분 두께 값을 주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볼 수가 없어요. Shift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옵셋으로 저는 자, 치수를 마무리하고 옵셋 값으로 17을 그냥 하나를 복제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소 오프셋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요소 오프셋을 선택해서 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체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반대 방향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0 옵셋으로 해서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닫아주면 되겠죠? 선에서 자, 선의 단축키가 뭔가요? L이죠. L. L. 클릭, 클릭. 익숙한 친구들은 단축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지난 시간 기억합니까? 선을 그었는데 끊어주는 것은 마우스 첫 번째로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ESC 누르고 보니까 우리 방향표가 안 보이네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여기 핀 고정을 딱 시켜 놓을게요. 딱 됐죠. 네. 템플릿 우리가 쓰면 되는데 처음 하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꼭 템플릿 만들기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등각으로 돌려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은 여러분 자, 돌출값은 60이니까 일단 보고 화면을 제가 키워볼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어때요? 저 편집 중 스케치 완됐죠? 자, 스케치를 빠져나가는 것은 스케치 종료하시면 되고 또 왼쪽 상단에 스케치 종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닫혀있는 저는 꼭 이렇게 닫혀있는 형상을 좋아합니다. 네, 닫혀있게 되면
이걸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빠져나가지 않고 피처 환경에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피처 탭으로 갈게요. 피처 탭 가고 돌출 보스 베이스 보이십니까? 클릭. 자, 60이었죠? 자, 이제 축소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60이었습니다. 60이면 밸런스 맞게 양쪽으로 보낼게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 장공, 긴 구멍이 어때요? 딱 중심의 기준으로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기 좋을 겁니다. 자, 방향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중간 평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네, 방향 중간 평면으로 하기로 하셨죠? 중간 평면. 네, 그래서 중간 평면에서 누르겠습니다. 얼마요? 60이요. 네, 전체 길이가 됩니다. 프로그램 따라서 뭐 NX 같은 경우는 30을 넣어야지 여기 30 되는데 솔리덕스는 그냥 60을 넣으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자, 어때요? 돌출을 하고 나니까 자, 솔리덕스는 레이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출하고 나면 바로 스케치가 우리가 작업한 스케치가 바로 하이드 돼서 숨어버려요. 만약에 얘를 재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눈 표시해서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 작업하면서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게 할게요. 보이게. 왜? 우리가 장공할 때 중심선을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보이게 자, 눈으로 해서 보이게 만들어 놓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필렛이 2개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때는 요 필렛 들어간 둥글게 들어간 여기에 요 중심에 밸런스 맞게 보통 구멍을 뚫는 경우가 많아요. 얘보다에. 네. 그렇게 설계하는 게 좀 현명합니다. 그러면 필렛을 먼저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다른 방법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요 필렛의 전체 두께 2분의 1을 주면 돼요. 2분의 1. 자, 지금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휠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쪽으로 확대가 되죠. 휠이라는 거는 마우스 2번째 버튼이죠. 자, 바깥으로 또 밀게 되면 어때요? 작아지게 되죠. 맞죠? 컨트롤 버튼 눌러서 컨트롤 버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전이 돼요. 회전 꾹 누르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자, 어때요? 몸쪽으로 당기면 작아지고 바깥으로 밀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됐죠? 자,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2번째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펜 기능, 이동 기능이 됩니다. 이동 기능. 요것은 우리 요 교재 앞쪽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자,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필렛을 주기로 했죠? 두께 2분의 1 주면 됩니다. 필렛은 요 피처 탭에 여기 필렛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됐죠? 60이죠? 얘는 60 나누기 2로 하면 30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클릭. 자, 됐나요? 확인. 자, 그리고 얘는 아마 3일 겁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R은 3 정도니까 자, 3 정도 할게요. 저 필렛은 4-R1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4- 네 군데가 R 들어가 있게 없죠? 2군데밖에 없죠? 예, 기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2-R10 돼야 되네. 자, 여기 붙은 4-2다는 거는 2군데가 그렇다는 겁니다. 2군데. 4-R10 또는 4 곱하기 R10 이렇게 되겠죠. 자, 필렛 보니까 2군데밖에 없으니까 2군데 R10을 바꿔놓고 자, 클릭. 자, 여러분 이렇게 미리 보기 됩니까? 전체 미리 보기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친구들은 마우스 중간 버튼 꾹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제가 고쳐준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R1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모서리선 여기 선택, 여기 선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리 보기 하겠죠. 자, 다중 필렛도 넣게 되고, 그 다음 지금은 우리가 45도짜리 대칭으로 넣은 건데 비대칭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있으니까 같이 그냥 해봅시다.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형상을 베이스가 되는 형상을 만들었죠. 이제 구멍을 뚫어 볼까요? 구멍. 자, 구멍을 뚫어 볼게요. 여기 먼저 스케치 들어가는 것은 작업할 그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거는 앞에 작업한 스케치를 편집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는 겁니다. 자, 클릭할게요. 새로운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장공이 있으니까 긴 구멍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볼트를 결합하고 위치를 조정할 때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구멍을 길게 뚫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중심선 그었던 요 정보들이 있죠. 근데 얘들은 얘 정보는 요 위에서 우리가 작업을 바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 정보는 지금 현재 내 스케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케치로 가져오는 기능은 뭐냐면,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위에 보면 요소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요소 변환.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요소 변환에 딱 눌러보세요. 자, 회색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맞죠? 현재 내 1번 스케치에 있는 중심선 정보가 저한테 온 거예요. 2번 스케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보조선으로 체크를 따게 되면 얘가 중심선이 이제 되겠죠.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장공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스케치 탭에 있는 위에 보면 직선형 홈 있죠. 자,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리드웍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2020 버전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2008 버전, 2009 버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거의 같기 때문에 버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 더 편리하냐, 덜 편리하냐, 이리 친절하냐 차이지만 기능성은 똑같으니까 버전이 틀리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노란 아이콘이 생기는 게 보입니까? 제가 생겼을 때는 이치됐다는 얘기죠. 클릭, 그리고 클릭하고 세 번째 이렇게 당겨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요 치수를 기입을 이렇게 됐는데, 자, 교재는 치수를 여기 중심선 기입을 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중심선으로 이렇게 치수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맞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구멍을 뚫는다,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요 위치는 알려주는 게 이제 유용하지만, 실제 치수를 측정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끝단을 알려주는 걸 선호합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 자, 그러면 치수를 기입을 해볼까요? 자, 지능형 치수로 해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요.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치수가 들어가지 않죠? 아, 그 얘기는 여기 끝단에는 치수 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포인트 있죠? 여기 포인트, 점을 찍어서 여기 끝단에다 클릭, 여기 이번에 교차되는 이 끝단에다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수를 찍어 볼까요?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어때요? 이제 치수가 찍히죠? 찍히죠? 자, 얘는 2-R8이라고 됐네. R8. 반지름이 8이라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자, 8이라고 하면 30에서 여기서 얼마요? 8이니까 8을 빼면 되죠. 얘는 22 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폭은 16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 길이
도면하고 다르게 여러분 치수를 먹여서 혼란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 장국은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게 용이합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쟤는 30하고 8, 8, 16이니까 46을 하면 되겠죠. 맞죠? 46. 자, 스케치지만 여기 치수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I8 돼서 노란색으로 됐어요. 왜? 여기 치수를 줬는데 치수를 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속된 치수로 만들기로 할게요. 확인. 자, 구속된 치수는 회색으로 됐죠. 얘는 참고로 치수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참고 치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로를 씌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나중에 도면으로 가져갈 거 생각해서 2-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2-. 우리가 도면 표현할 때는 폭 16을 알려줬기 때문에 R8 할 필요 없이 그냥 2-R만 해넣어도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 수치를 보라고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됐나요? 자, 작업을 한꺼번에 다 뚫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구멍 있죠? 구멍도 여러분 뚫도록 할게요. 자, 보여주니까 위치값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위치가 여기 되는 동심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넣어 볼게요. 여기. 요 간격 치수도 안 알려주고 있네. 친절하지 않네요. 여기로 가면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생기죠. 맞죠? 클릭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8이에요. 8. 4개가 8이죠. 8이 8이에요. 자, 8이 8이 맞죠? 그럼 이쪽에 하나 더 원을 그릴게요. 땡땡땡에서 자,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제가 참고로 여러분 직관적으로 좀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심 사각형 보이시죠? 중심 사각형을 누르셔서 중심 여기 일치되기는 하지 마시고 대략 요 지점에 클릭해서 여기 끝점에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조선으로 바꿔보세요. 바꿔지셨죠? 네. 그럼 치수로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돼서 있을 거고 여기 값만 이제 확인해 볼게요. 얼마로 할까요? 60. 60 정도로 할까요? 구멍하고 충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클릭. 자, 대칭으로 보내도 되는데 그냥 4개를 다 한꺼번에 그릴게요. 클릭. 자, 요 원의 크기와 요 4개의 원의 크기가 다 똑같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속을 주면 되기로 했죠? 구속을 줄 때는 우리 구속 조건 부가도 있지만 컨트롤 버튼 눌러서 4개 요소를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 4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동등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동등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얘 기준으로 요 구멍 크기가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등으로 하셨습니까? 되셨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꺼번에 구멍을 다 뚫어버릴 테니까 스케치를 종료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피처 탭으로 가서 바로 돌출 컷을 하게 되면 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작업이 돼요. 근데 스케치를 빠져나갔어요. 스케치 빠져나갔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얘들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선택이 안 되고 이런 상이라고 여러분 봅시다. 이런 상에서 돌출 컷을 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 모서리 선택을 하죠. 그리고는 기존 스케치를 선택하라고 나왔죠. 자, 기존 스케치를 선택해 볼 거라면 요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얘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또 하나, 둘,
셋, 선택 프로파일에서 넷,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 그냥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하는 게 좋겠죠. 빠져나오지 않고 바로 도주컷으로 하는 게 좋겠죠.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은 우리가 스케치를 나중에 많은 정보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작업할 때 필요합니다. 솔리덕스는 컷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중에 하시면 돼요. 관통으로 하시던 아니면 다음까지 하시던 두 개를 하면 됩니다. 저는 다음까지로 할게요. 왜? 다음까지 뚫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관통은 뭡니까? 나중에 여기 다른 솔리드 정보가 있다면 걔까지 다 관통시키는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구멍 하나 뚫으면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 바로 가면 됐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었어요? 스케치 탭에서 스케치를 눌러서 여기 면을 선택해도 됐죠. 여러분 익숙하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는 20파인데 위치값이 없죠? 이 위치도 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 설계자 얻어놓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원에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의 중심에 자동적으로 점이 생겼죠. 맞죠? 그래서 클릭합니다. 예, 치수는 얼마였죠? 원의 지름은 파이 20으로 됐죠? 20. 그래서 20 파이 됐습니다. 자, 20파이 됐고 얘는 피치에 가서 구멍을 뚫어내야 되니까 돌출컷을 하기로 했죠. 중간부터 돌려볼게요.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고 다음까지. 만약에 방향이 저쪽으로 되어 있다면 컷이 안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얘는 9배가 안 들어갔지만 연습 삼아 본다면 9배 켜게 하면 9배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도로 9배가 됐다. 구멍이 좀 작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자, 뷰를 볼게요. 예, 면의 수직으로 보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0도로 하니까 안으로 들어있죠? 바깥쪽으로 구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역구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연습 삼아 여러분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컷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로 하고 나머지 스케치 요 보이는 녀석은 숨겨버리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은 이제 다 끝났는데 네, 결합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못하기는 여러분 주저하는데 못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 모델링. 자, 색깔 바꾸는 것까지 해볼까요? 여기 여기 색상 있죠? 표현 편집 보면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트를 선택을 할 거냐, 면을 선택할 거냐 나오죠? 또는 바디를 선택할 거냐. 바디 선택을 하고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전체 선택됐습니까?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네, 색깔이 보이십니까? 네, 우리 책 교재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됐습니다. 색깔 변경하는 거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만약 면만 바뀐다면 면만 선택해서 따로 하면 되겠죠. 네, 지금은 요 전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삭제. 네, 면 부분만 바뀌겠다면 면만 선택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색상 바꾸는 거 여러분 잠깐 하고 있어요. 네, 가면 이렇게 되겠죠. 확인, 등각 보기.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항상 파일을 저장할 때는 등각 보기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 보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파일을 넣었을 때도 되겠죠.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 그때그때 사용할 때 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런 기능들 따로 광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편안하죠? 네. 앞으로 이렇게 쉽게 모델링하고 어셈블리하고 도면 작업하는 거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편한 밤 되세요.